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오늘 이제 2회를 맞이했습니다. 2대 미인을 좀 찾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오늘 시장에서는 워낙에 흐름이 좋죠. 하여튼 코스피 같은 경우 1.4%, 그리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1%, 양시장 강한 가운데 오늘 여기서 진짜 미인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 무슨 프로그램인지 궁금하셨죠? 오늘장 특징주 8개를 고릅니다. 그중에서 토너먼트로 올라가면서 최종 1인을 남깁니다. 이 종목을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일단 대진표를 공개하기 전에 네. 오늘 모신 전문가님 두 분 소개부터 해드릴 텐데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우 전문가 모셨고요. 네. 또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한 방송 한번 하셨는데 최인호 전문가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또 좋은 종목 네. 가져왔으니까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또 반전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김영우 전문가도 어느 정도 적응되셨어요? 네, 이제 적응을 이제 차차 더 해봐야죠. 네. 할수록 이제 좋은 종목이 아마 더 나오지 않을까. 네, 워낙 예상을 합니다. 잘하시니까. 네, 좋습니다. 훈훈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네, 이렇게 오늘 시작을 싸우지 하는- 말고. 네. 오늘 장이 좋습니다. 1000개 이상 올랐습니다. 네, 오늘 또 얼마나 싸우려고 이렇게 초반에 따는지.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726명 함께 해주고 계시고, 라라님 지금 계시고, 오렌지님도 계십니다. 우리 윤수님도 함께 계시면서 좀 점심 먹으면서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도 8개의 종목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진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는요, 현대차하고 만도입니다. 완성차 대 부품. 자, 이런 대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는 반도체주입니다. 네. SK하이닉스랑 LG이노텍이고요.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또 치과 쪽으로 갑니다. 덴티움 대 바텍.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빠진 이 자리에서 누가 여기서 또 대장이 될 건지 오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M+와 PNT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네.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탄력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중에서는 누가 승리를 할지 궁금해지는 대결 구도입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막 올려주십니다. 이런 거 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어제부터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설프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각 라운드마다 저희가 종목과 관련된 URL을 이 채팅창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르시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관련된 종목 하나를 골라주시면 또 후반에 저희가 또 종목을 결정할 때 많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8강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현대차, 그리고 만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현대차가 굉장히 오늘 세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두 가지 종목 지금 URL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토비가 올려줄 건데요. 들어가면서 지금 올라가 있네요. 8강 1라운드 들어가셔가지고 종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는 가운데 현대차하고 기아 여태까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현대차는 점점 그렇죠. 하면서 내려가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이슈까지 이게 자동차에 또 문제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러시아에 나가 있는 기업들 현대차도 또 문을 또 닫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불안한데요. 좀 질문을 우리 전문가께 좀 드리자면, 러시아 전쟁의 최대 피해주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최대 피해주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하방에 그런 압력을 더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는 하는데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선 최인호 전문가부터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유럽의 현대차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의 공장이 있는데 네.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이제 계속 이제 잠정 지금 올스톱입니다. 네. 공장이.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품이 없어요, 지금. 네, 부품 수급입니다. 네. 예전에 있던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근데 오늘 공장 잠시 가동을 중단했는데 네. 5일날 재개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물류 수급, 왜냐하면 전쟁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물류가 좀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차는 거의 보통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개 이상 3만 개 정도 많이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한두 개는 부족하더라도 완성에 차질이 빚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도체만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그런데 제가 조금 희망적이게 봤던 부분은 이번에 미국 상무부가 이 완성차와 스마트폰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 통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네. 발언을 또 내놨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바뀐다면 뭐 우리나라 업황 개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독일 3사부터 시작해서 이 스웨덴 자동차부터 있어서 워낙 우리보다 더 오래된 전통과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테크닉이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도 외제차 좋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 현대차를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GM, 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배 올랐어요. 2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못 올라. 완전 예, 그렇죠. 그래서 좀 가슴 아픈데 이건 전략적인 게임에서 졌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모토쇼라는 이름이 빼고 이제는 모빌리티라고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그만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했는데 그 대응한 자세가 너무 더디게 시장 중심으로 따라갔다는 게 현대차의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처럼 물건을 찍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응하는 앞서 나가는 방식으로 현대가 분명히 있었으면 작년에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로 예상됩니다. 좀 아쉽네요. 네,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렇군요. 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럼 김영우 전문가도 이게 뭐 최대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피해다. 그렇죠. 약간 좀 다른 관점이 있으신 건가요? 궁금합니다. 뭐 최대 피해라고 한다면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그 부분에서 그 원료를 주로 하는 그런 화학주들이란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산업 전반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 중에 네. 자동차가 또 봤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에 수출을 하는데 5% 그리고 10% 정도의 그 글로벌 판매 비율의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정도면 큰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스위프트가 축출이 된 상황에서 그 딜러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데 네. 좀 리스크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금을 받지를 못해요. 그게 루모라 지금 폭락에서 퇴출당한 건 한 7개가 지금 퇴출당했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리스크가 지금 잔존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치에 많이 하방을 보였는데 오늘 그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 제재가 풀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좀 제가 걱정하는 거는 바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네. 우리나라가 바로 줄을 쓰지 않았다는 거. 미국 쪽이 쓰지 않고 조금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다가 그렇죠. 조금 늦게 유입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무역 제재를 좀 받았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기간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늦게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네. 어찌됐든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의 그런 수급이 풀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이제 분쟁이 그것도 하나의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원자재 부분에서. 그래서 그것들이 풀렸을 때 이제는 그 자동차 주들이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료가 두 분 다 재료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모닝쇼를 하면서 안 건데 포드가 이제는 2차 전지 사업을 또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워낙에 맞아요. 이 회사가 또 글로벌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또 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어느 정도나 좀 악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대차가 지금 이번에 CS, 네. CS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전자쇼 나왔을 때도 이 현대가 가지고 나오기 로봇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라면 우리 자동차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가지고 나올 생각했는데 네. 그때쯤에 또 현대가 또 뭐를 했냐면 수소차를 또 안 한다고 또 선언을 하면서 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좀 방식으로 많이 나가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남아에서도 우리 일본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거긴 불구하고 토요타가 완전히 잡고 토요타, 있죠. 네, 토요타 뭐 네. 미쯔비시 뭐 혼다부터 시작해 이수수 많이 나와 있는데 현대차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강점이 네.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많이 팔리는 봉고 아시죠? 봉고. 네. 봉고차 아시죠? 네. 네.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남미라든지 이런데 지금 새로 신생 국가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뭐 그런 트럭 같은 거라든지 그 대형 펌프 트럭도 많이 하기 상용차가 때문에 강세를 띈다. 강세기 때문에 꼭 굳이 우리가 타는 승용차를 포커스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논리예요. 그래서 네. 차는 여러 가지가 있다. 네. 네, 그 점을 제가 착안을 해서 보자
그럼 포드의 위협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훈 전문가님? 현대차에 관련해서요. 네.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붙겠잖아요. 결국에는 현대차도 2025년에는 전 제품을 전기차로 이제 생산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 거대한 플랫폼, 그러니까 2차 전지 생산 그리고 완성차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산업을 현대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포드가 지금 당장에 2차 전지까지 생산을 하는 그런 라인을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현대차에는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미래 신성장인 로봇이라든지 로봇도 굉장히 큰 기업,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네. 잘 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도 잘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뷰,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내용들 좀 다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께서 두 가지 종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골라본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이 이게 좀- 완성차와 부품. 네, 이게 좀 기대됐던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완성차하고 부품의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어떤 섹터에 좀 어떤 업종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만도하고 현대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봐야 돼요. 네. 만도는 수많은 VIP 고객사들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기술로 가지고 충분히 이게 현대와 기아의 이게 부분을 좀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약하더라도 다른 데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네. 현대차를 저는 사실은 더 주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완성차, 현대차? 네, 완성차에 대해서요. 완성차 쪽에 예, 완성차 쪽으로. 왜냐하면 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실라고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한번 상폐당했던 종목이에요. 그렇군요. 2010년도에 다시 재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20몇 년을 이제 주식을 다 봐온 결과 좀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계속 잘 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현대차가 끊임없는 도약과 발전이 나가기 때문에 네. 현대차에게 우리나라의 또 기업의 또 최고의 또 다소간에 들어가는 어찌 보면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에 손을 먼저 들어두고 완성차? 싶습니다. 네, 완성차 현대차의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럼 김영우 전문가도 현대차입니까? 만도입니까? 저도 현대차입니다. 네. 이유가 같나요? 이유가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이제 완성차 업체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 전 자율주행 섹터로 지금 분류를 해서 자율주행으로? 봤을 때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전에 그 사이클이 한번 크게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시세 변동을 굉장히 크게 준 섹터였고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런 우크라이나의 그런 분쟁이 해소가 되고 네. 그리고 공급망이 병목 현상이 좀 완화가 된다면 가장 먼저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네. 현대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자율주행 섹터는 한번 수급이 들어왔고 그 현재와 미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물 즉 자동차가 먼저 잘 팔리고 해야 자율주행에 대한 발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급 사이클을 봤을 때 현물인 현대차 그리고 그 다음에 섹터인 자율주행 이 순서대로 사이클 수급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현대차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라운드 또 해봐야 되니까 우선 두 전문가께서는 현대차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까 전에 또 투표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자, 현대차하고 만도 우리 시청자께서는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기 궁금하네요. 바랍니다. 역시 현대차를 압도적이네. 골라주셨네요. 네. 압도적이에요. 거의 한 2배 가깝게 현대차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현대차는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4강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좀 떨어진 게 만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뭐 네. 상패 얘기를 해주셨고, 만약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이 만도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십니까?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매력이 덜한 정도로 보십니까? 매력이 덜한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예. 자율주행 섹터가 기간 가격 조정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 수급을 받기 위해선 현대차의 그런 주가 흐름이 다시 견고하게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애플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글카, 소니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 이 수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군요. 그 자율주행 섹터가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완성차 업체들의 일단 전기차 그렇지. 전환부터 네, 먼저 시작이 순서부터.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의 그런 산업 발전이 있어야 네.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아쉽고 이제 차량의 반도체 쇼티지가 지금 나오면서 아직 해소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ADAS라는 그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도 지금 팔리지 않은 상태.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팔려야 이 만도의 부품도 팔리는 것처럼 하드웨어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던 제가 이불로
혹시 제가 제 의견을 같이 한번 동요할까 싶어서 제가 네. 이렇게 뺐는데 만도가 제가 사실은 내가 좀 잠깐 스톱한 이유가 뭐냐면 4분기 영업 실적이 부진했어요. 또 그다음에 실적 중요하죠. 실적 무시고. 저 미국 맞아. 고객사의 리콜도 들어왔고요. 아. 부기점이 제일 두 개 컸는데 제가 왜 상패를 이야기했냐면 여러 가지 회사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큰 하나에 그냥 했지만 사실 만도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만도에 대한 그는 워낙 큰 현대자동차와 대결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현대차에 손을 더 준 겁니다. 네. 그래서 만도가 나쁜 기업이 아니고 미래 성장의 주역이 되는 부품주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고. 네. 그럼 네, 간단하게 가격 전략 들어오고 다음 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예, 예. 가격 전략 간략하게만 한다면요? 자, 현대차는 저는 목표가 2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예, 마디가라서 좀 약간 편하게 20만 원을 이렇게. 비슷합니까? 현대차는 저랑 똑같으시네요. 20만 원. 네, 일치합니다. 20만 원 이상으로 저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네, 되게 현대차 비슷합니다. 20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만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만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 전략 어떻게 만도 세우실까요? 좋습니다. 5만 원. 마디가 5만 원. 5만 원 잡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7만 원 잡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 가격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네. 네,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현대차와 만도가 대결을 펼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현대차를 골라주셨고 그렇죠. 전문가님들께서도 이 현대차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도에는 목표가를 5만 원 그리고 7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4강 진출은 현대차가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8강 2라운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종목은 바로 이제 공개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강 2라운드. 종목. 바로 SK하이닉스와 LG이노텍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반도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주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 현대차와 만도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슈들과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이 SK하이닉스, LG이노텍 어떤 선택을 받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자,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SK 하이닉스와 LG 이노텍 두 가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투표를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종목 꼭 투표해 주시면 되니까요. 네. 링크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올라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분들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어떤 종목이 좋으세요? 저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반도체 하이닉스. 쪽으로 네. 왜 좋은지 간략하게만 들어볼까요? 제가 LG 노텍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네, 예전부터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왜 선택하네요? 그런데 네. 산업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LG 노텍은 이미 사이클이 한번 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카메라 섹터에서 조금 수급을 못 받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군요. 당장 필요한 거는 네. 바로 반도체다. 네. 네, 오늘 바이든도 그쵸. 반도체 투자안에 대해 통과를 촉구를 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반도체가 가장 기본 산업이 되는 아예 밑바닥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바로 반도체 투자해라. 네.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도 이번에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뭐 네. 인텔 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엔비디아 모두 다 올랐거든요. 네. 이런 영향까지 좀 국내에 흘러오지 않을까 저도 이런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SK 하이닉스. SK 어. 오늘 의견이 잘 일치하시네요. 사전에 짰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일이 예, 없습니다. 저- 예. 예.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반도체는 지금. 예. 반도체는 2027년 지난해였죠.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반도체는 올해도 부족 현상도 이어질 거고 네. 소재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또 새로 개발도 지금 SK 하이닉스에서도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PMI도 지금 개발 성공도 했고 해서 하이닉스에는 저는 이렇게 올해 상당한 큰 이렇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 주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네.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반도체 어. 섹터에서만요. 성장 동력을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자, 말씀이신 이유는 거죠? 뭐냐면요. 네. 지금 빨리 공장 짓는 거는 지금 평택에 있는 삼성의 P1, P2, 지금 P2까지 지었거든요. 네. P3가 지금 들어갈 건데 지금 SK 하이닉스도 네. 용인 처인구에 지금 부지를 다 조성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동반적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제가 지금 이게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더라도 네.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투자 의견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 종목은 올 하반기까지도 네. 계속 랠리가 이어질 거다. 반도체 랠리에 이어지는 수혜주다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선은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에 투표하셨을지 투표 결과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됐대요. 안 됐대요. 투표 참여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처음 라운드 때는 그래도 이게 좀 확실하게 딱 누르는데 두 번째 때 야 이거 조금 어려운데 좀 약간 워낙 이렇게. 센가 봐요. 예, 예. 됐다고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저도 어려웠어요. 네. 고르기. 전 솔직히 못 고를 것 같아요. 둘 다 좋아가지고. 네. 됐답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와 LG 이노텍 결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야, 팽팽하다. 팽팽하네요. 접전입니다. 접전. 역시 고르기 힘든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네. LG 이노텍이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은 이제 하이닉스에 비하면 약간 밀린다. 아주 약간 밀린다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한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한 표 그러면 차이. 하이닉스를 이제 4강으로 올리고요. 네. 지금 떨어진 게 이제 LG 이노텍이 되겠는데 조금 더 트레이너 전문가께 LG 이노텍 전략, 약간 간단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이 일단은 높게 지금 평가되어 있고 계속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목표가는 한 37만 원. 37만 오늘은 원. 마디가 위주로 가기.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네.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37만 원까지 충분히 목표가를. 요거는 이제 시간상 지금 물어보면 안 되는데 짧게만 좀 답변을 해주신다면 네. 애플에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새로운 그런 기계들 뭐 그렇죠. 아이패드나 네, 뭐 이런 아이패드. 것들 네, 낸다고 나오죠. 해요. 근데 LG 이노텍 좀 연결이 돼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수혜가 좀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 심리겠죠. 내 심리. 자, 지금 애플을 광고를 오케이. 혹시 보시면 네. 그게 나올 겁니다. 제가 애플 광고를 혹시 다음에 우리 종목 상담할 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상 월드컵 할 때 제가 분명히 그런 종목이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아무튼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LG가 핸드폰 시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애플의 부품, 네. 일단은 연관성, 그 다음에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벌써 알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2라운드 SK 하이닉스 대 지금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승리로 4강으로 올라간 상태이고요. 네.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노텍과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8강 3라운드가 될 텐데요. 3라운드에 나오는 우리 주인공들 보겠습니다. 이번엔 거의 뭐 의료기기 쪽으로 딱 볼 수가 있겠죠. 덴티움 바텍, 딱 치과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더 괜찮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투표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밑에 나간다는 대로 덴티움 대 바텍, 바텍 대 덴티움, 다 치과 의료기기, 이런 임플란트, 이런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URL, 지금 방금 전에 올라갔는데요. 눌러보시면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 업황에서는 왕이 좀 빠져 있다. 네, 이슈가 그렇죠. 좀 있죠. 왕이 좀 네. 빠져 있다. 호랑이가 좀 빠져 있고 여우가 누가 좀 왕 되냐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왕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승리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까 이 부분이 좀 그 전에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이제 과연 그럼 빠져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여기에 물려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도 많고 그렇죠. 또 임플란트하고 같이 보면은 또 신라젠도 그 비슷한 거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다시 재개되나 안 되나 이러면서 굉장히 발을 동동 거리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것과 관련해서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뭐 가능성이라든지 만약 재개되면 어떨지 좀 전망해 우선은 주세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가 직접 그 횡령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일으켰던 부분이고, 그렇죠.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네, 직원이 지금 이게 좀 참,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네, 좀 네. 다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너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분이 네. 직접 그거를 했다는 거는 그 앞으로 기업의 그런 건전성이라는 부분에서 네.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신라젠이 좀 바로 상패로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나. 아직 뭐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죠. 계속 항소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오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이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직원 관리도 그 기업의 관리 중요한 일종입니다. 하지만 그 오너가 아닌 직원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리스크를 일으켰다는 거는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예. 상장을 해주지 않을까, 재상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오스템 이제 잠시만요, 잠시 까먹었습니다. 오케이.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천천히 네, 생각해 주세요. 천천히 네, 하세요. 네. 네, 오스템 천천히 맞습니다. 생각해 주세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사장이 잘못했든 직원이 잘못했든
저는 그 회사가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크면 뭐합니까? 내실이 없는데. 저는 내실에 신뢰를 좀 잃으니까. 좋게 이야기했었지만 네. 그 횡령하신 분은 임원이나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일반 직원이 만질 수는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도 있지만 일단 회사의 개인의 이탈이라고도 좀 봐줘야 되는 점도 있어요. 그러면 네. 회사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끼친 만큼 그러니까 기업 오너들도 리스크를 끌어안고 한 발짝 두 발짝 양보하고 서로 투자에 밀려 있는 사람 같이 함께해서 어느 시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네. 예컨대 거래 정지가 끝나고 나면 네. 예컨대 적정 주가를 어떻게 잡을 건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가 개인 투자가 그다음에 오너 그다음에 회사의 이미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또 혹시 이런 사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재발적인 방지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좀 사회적인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할 거라고 그럼 재개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재개돼야죠. 돼야 된다? 네, 돼야 되는데 사실 이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유명하죠? 네, 제가 다녔던 치과에서도 네. 쓰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사실은요, 치과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제일 셉니다. 근데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는 물량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기술력도 워낙 좋지만,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네. 너무 기업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네. 그냥 상장이 안 돼 있다 뿐이지, 충분히 잘 될 거니까. 충분히 다시 복귀할 수 그렇지만 있다. 개인 투자가들이 가슴 아프죠. 거기에 그러니까요. 그 회사를 믿고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이런 얼마나 마음이- 사태가, 그래서 좀. 저 같으면 재개돼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회복하면 나올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그게 네. 개인 투자가 심리입니다. 네. 근데 네.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란 성장을 계산했을 때는 네. 또 끝까지 또 믿어주는 또 개인 투자가부터 계실 겁니다. 그렇군요. 좀 회복이 됐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빨리 네. 돼야지 이제 우리 기업 정서도 좀 많이 바뀌고 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8강 3라운드. 우선은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는데 덴티움과 바텍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이제 끼리끼리 가족들이 될 텐데 어떤 종목 고를지. 우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둘 중에 고르셨습니까? 저는 바텍을 골랐습니다. 바텍. 네네.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요? 진짜 두 개 좋은 기업입니다. 아. 진짜 두 개 다 좋은 기업인데 저는 덴티움을 더 좋게 본다. 더 좋게 봅니다. 아, 오늘 지금 3라운드 만에 갈렸네요. 네, 네, 이번에 땡큐 갈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리게 되면은 어제도 자. 아시다시피 네. 종목이 신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덴티움과 바텍. 왜? 좀 이따가요. 예, 설명을 드리니까. 일단 투표 기다려보십시오. 결과를 먼저 네. 확인해야 되니까 어떤 게 올라가야 될지 투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선택은 뭐가 됐을까요? 자, 덴티움. 아이고. 오, 쟁쟁하네요. 덴티움. 종목이 또 신입니다. 예. 한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제가 네. 투표를 했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두 전문가가 저희 프로그램상 갈리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신 종목으로 이제 네. 테스팅 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덴티움이 어쨌든 간에 4강에 올라가게 올라가는 됩니다. 그런 그림이 되죠. 그래서 4강 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우선은 지금 바텍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텍이 얼만큼 좀 아쉬운 종목인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듣고 싶어요. 네, 바텍 같은 경우 이제 뭐 치과용 엑스레이 그리고 CT 장비를 제조하고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 이제 1분기 실적이 3D 특히 3D 신제품에서 계속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뭡니까? 실적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 주가도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게 주가가 떨어진다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투자 수익률에서 좋은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북미, 유럽이라든지 네. 중국의 그런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입니다. 이 회사에 외국계 펀드의 지분이 5% 정도에서 7%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5%에서 7%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돈 좋게 있는 본다? 거, 돈 네. 있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 국내 이제 증시를 볼 때도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는 이유, 특히 외인들의 수급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인, 네.
어떻게 보면 기관보다 정보가 빠른 게 외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있는 검은 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 정보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지분, 투자가 저는 이 바텍의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티움이 오늘 대장주로서 이 임플란트 대장주로서 이제 갔기 때문에 네. 바텍은 그 순환매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45,000원 네,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 바텍하고 덴티움의 밸류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예, 네. 바텍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비싼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비싼 거에 비해서 네. 그만큼 이제 기업의 가치를 정할 때는 결국엔 시가총액이 정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부분이 성장성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텍은 충분히 앞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성이 있다고 지금 지표가 판단이 됩니다. 최현우 앞으로 전문가도- 더 클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종목이네요. 네. 네, 자, 맞습니다. 바텍하고 이게 덴티움은요, 일단은 크게 봐야 돼요. 예, 근데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을 봐야 돼요. 해외 시장. 해외에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해외 시장에 관련된 걸 봐야 되고, 바텍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내성이 조금 강합니다. 네. 네. 국내성이 강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텍보다도 더 좋은, 더 인류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지멘스부터 시작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T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동남아라든지 좀 네. 저개발 국가들에게 이제 미래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오늘 뭐 4분기 어닝스 프라이즈도 오늘 덴티움이 나왔고 오늘 상한가도 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덴티움에 한 표를 준 이유가 그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우선 덴티움이랑 바텍 중에서는 덴티움이 4강에 진출하게 됐고요. 이 바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리고 이런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평가도 내려주셨으니까요. 이 바텍이 떨어지기는 됐지만 그래도 이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충분히 반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 라운드죠. 어. 4라운드에서는 어떤 종목이 붙게 되냐면요. 대진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네, M+와 그리고 PNT가 붙게 됩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와 조금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이 중에서는 어떤 게 올라갈지 이 부분도 조금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한쪽에서는 뭐 소재 쪽 그리고 한쪽에서는 파우치용 그 배터리를 만드는 또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또 내부적으로 그러면 약간 다른 네.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더 잘 아시겠죠? 이제 M+하고 PNT 두 종목 중에 저희가 지금 URL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군요.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이 종목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후반에 또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많은 분들께서 올라가시는데, 여기, 저평가 우량주님, 여기 채팅창에다 PNT 치시면 안 돼요. 링크에 들어가서 링크를 골라주셔야 돼요. 눌러주세요. 네. 예, 이게 보니까, 그거 약간 본능적으로 저도 모르게 치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예, 우선은 링크. 저희가 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링크에 해야 이 투표가 M+을 쓰지 마시라니까요. 예. 좋습니다. 다 같이 여기 쓰시는데요, 지금. 여기 링크 일부러 위에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그 눌러가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4라운드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PNT를 PNT. 골랐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요? 저는 M+입니다. 걸렸어요. 이번에도 걸렸어요. 걸리네요. 네. M+. 자, 종목이 다르죠, 이거는. 네. 자, 우선 종목이 각자 다르죠.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살짝 매력 포인트 하나씩만 좀 네, 짚어주세요. 어필해 주세요. 네네. 저부터 네, 어필을 해주세요. 해드릴까요? 네. PN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탄탄한 거래처가 있습니다. 바로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LG전자, SK이노베이션. 세다. 빵빵하네요. 세네. 네. 그만큼 시가총액도 큰 네.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조정 때마다 음. 매수를 하면은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주는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 그 실적 모멘텀이 바로 이 PNT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그러면은 모멘텀. M+는요? 2차 전지 제대로 설명하시면 시청자들 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아, 또 이렇게 깔고 가라고요? 처음 토론 같아요. 처음 토론. 정말. 전기차에서 2차 전지가 얼만큼 가격이 들어간다 생각하십니까? 얼마가 들어갈까요? 40%예요. 차가 1억이면 2차 전지 금액이 거의 4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중이 거의 다, 크네요. 거의 다는 거예요. 다예요. 거의 다. 네. 거의 네. 다지 않습니까? 거의 다의 완성자의 LG, 이렇게 엔솔이라든지 네. SK온이라든지 다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품이면 네. 수많은 부품 중에서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좀 옥석을 가리기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엠플러스를 했냐면 네. 일단 특허가 많아요. 특허. 특허가 많고 마지막에는 SK온이 단독으로 공급을 한다고 이번에 또 밝혀가지고 또 주가도 산장 올랐거든요. 예. 그 2차 전지 조립하는 공정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하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피니시 단계가 원래 기술력이 제일 높아요. 원래 마무리. 스타트랑 설계하고 피니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도 숨도 쉬지 않고 바로 그냥 M 플러스 숨도 쉬지 않고. 그리고 차트가 살아있는 차트를 보시면 M 플러스에 나갔던 하반기 때 2021년 하반기 때 차트를 보면요, 그게 그냥 그림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전자 옥석이라고 할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특허 가지고 있고 보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온의 단독 공급 이슈 이게 제가 선택한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그럼 여기에서 실적은 어때요? 실적이요? 실적 괜찮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니까 지크님께서 네. M 플러스 턴어라운드 한 거 맞나요? 라고 올리셨는데 지금 M 플러스 실적이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한데요. 허를 찔리셨죠? 2차 전지는 네, 같이 허를 찔렸어요. 네. 아직까지는 기술이 일단은 상용화적인 부분이 아직 둔하기 때문에 네. 거기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예. 들어보니까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각자의 매력 포인트가 뚜렷해서 우선 PNT는 탄탄한 거래처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네. 또 M+의 경우에는 특허 모멘텀이 있고 또 2차 전지 쪽 이쪽에서 좀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강한 포인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릴 때는 아, 우리 도움이 시청자분들의 필요합니다. 네. 투표 결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투표 결과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M 플러스 대 PNT? PNT 이번에 이겼네요. 네, 김형우 전문가의 좋습니다. 픽이 2대1.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M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이라든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네.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2차 전지는 이 새로운 우리가 대들 알고 있는 이렇게 기관이 있는 일반 엔진, 우리 말하는 엔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로 가는 섹터지 않습니까? 네. 내연기관에서 바뀌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리고 분명 배터리 기술도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할 겁니다. 배터리. 폭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침수가 됐을 때도 이렇게 하는 방법 기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시작은 미흡하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 예,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가격 전략. 그 가격은 목표가는 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예. 목표가 4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M+도 충분히 메리트가 많습니다. 매력 포인트가 많아서 좀 버리기 아까운 종목이고요.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최인호 전문가 말씀대로 지금 시청자분들, 야, 차트 이쁘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차트미인. 예, 차트입니다. 자, 이제 8개의 종목 중에서 4개로 추렸습니다. 지금 PPT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4강에 올라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하고 만도에서 완성차 현대차가 이기고 올라갔고요. 네, SK하이닉스 대 LG이노텍에서는 둘 다 좀 좋았지만 SK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치과 의료기기 쪽에서는 덴티움이 바텍을 이기면서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둘 다 미인인 것 같은데 플러스와 PNT 중에서는 PNT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4강전이 이제 되게 됐는데요. 이제 4강에서는 이제 종목이 업종도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 대놓고선 더 뭐가 좋을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4강 관련된 종목 첫 번째 라운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종목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강에서 올라가는 종목 현대차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야,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떡하니 앉아 있는 두 종목이 대장끼리 싸우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현대차와 SK 하이닉스, 야, 저 약간 전 기울 거라고 전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요? 저는 고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자, 저 링크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어떤 게 좋은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의 그런 선택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두 전문가들의 선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현대차, SK 하이닉스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네. 최인호 전문가도요?
현대차입니다. 오, 이번에 갈리네요. 전 오케이. 이런 게 좋아요. 그렇구나.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같이 하는 게 좋다면서요. 예. 자, 갈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SK 하이닉스 매력 포인트 또 한 가지 살짝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두 개 같이 비교했을 때. 제 거면 저 현대차 말입니까? 현대차. 제가 헷갈렸네요. 현대차. 죄송해요. 너무 깜짝 잘못 놀라서 썼네. 예. 현대차를 제가 찍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 예, 자, 보겠습니다. 지우개? 예. 자, 현대차요. 현대차. 일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길거리에 우리 지금도 이 건물 밖에 나가면 또 이렇게 거국적으로 들어가요. 도로가에 펼쳐 예. 있는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고 지금 새로운 우리가 수출 그러니까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이렇게 비싼 자동차들 독일 3사들도 이제 견누를 수 있는 우리 또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비싼. 네. 좋죠, 그쵸. 그래서 상당히 우리 차의 일단은 이게 상품의 질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파급력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형차부터 시작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머징 국가들 이렇게 브릭스 관련된 국가들 지금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지만 브라질, 뭐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이런 수많은 그러니까 미국을 뺀 수많은 상권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 차들이 진출보다도 우리 차가 더 들어가기 편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 차를 상대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 현대차를 일단은 계속 네, 좀 정말- 관심 깊게 좀 보고 좀 있습니다. 정말 옛날까지만 해도 미국의 도요타 막 이런 네. 브랜드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현대차가 훨씬 더 많은 아니죠. 것 아직까지 같더라고요. 동남아는 네. 일본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쪽에 다 OEM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쪽이 많이 좀 보급돼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제 제3 세계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현대차가 음. 많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 점을 좀 착안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매력 포인트를 좀 어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이 너무 아련하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설득하시려는 왜 아련하게? 그렇습니다. 건데 예. 근데 저는 이미 현대차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이제 2030년까지 187만 대 판매 목표로 지금 삼았고 매우 공격적인 그 판매를 잡았어요.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다면 하는 기업입니다. 말을 했을 때 그것들을 거의 다 이뤄내는 기업이었고 이런 공격적인 판매 목표 설정에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다. 네, 앞으로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될 텐데 아이오닉 5도 꽤나 흥행을 했고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라인업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텐데 그 부분이 탄탄하게 그 생산 라인 또 밸류 체인이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을 현대차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SK 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은 그 바이든이 오늘 말을 했던 발언도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전체 산업 지금 현재 자동차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그 수급이 조금 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제 차를 팔기 전에 먼저 해결돼야 될 그 반도체 문제부터 해결을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도체 지원이 나갈 것이고 네. 그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SK 하이닉스의 그런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산업 사이클 알겠습니다.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엇갈렸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SK 하이닉스. 현대차도 만만치 않았는데 역시 하이닉스 쪽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네. 하이닉스가 최종 라운드에 우선 올라가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결승 진출. 네, 그럼 현대차를 골라준 최현호 전문가 가격 전략만 살짝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일단은 마디가 20만 원 20만 원. 정도에 보고 있고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미국 로봇 업체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마무리를 거의 끝냈기 때문에 네. 로봇 기술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는 자율주행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한 퍼포먼스가 내년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좀 네네. 예상이 될 거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그냥 제가 편하게 잡은 그냥 마디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목표가 2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도 괜찮을 거라 봅니다. 네. 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바닥에. 1라운드, 4강 1라운드는 예,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걸로 하고요. 방금 전에 이제 현대차에 대한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4강 2라운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굉장히 굵직굵직했다면 이번엔 또 나름대로 깨알같이 올망졸망한 그런 종목들로 함께 해볼 텐데요. 주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덴티움, 그리고 PNT, 의료 장비 대 2차 전지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 중에 하나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늦게 들어가면요,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자마자 지금 올라갔습니다. 함께 들어가셔서 덴티움과 PNT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용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PNT입니다. PNT, 2차 전지. 네, 자, 제가 최현우 뭐 전문가. 덴티움을 져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 절대 복수하는 거 아니고 네. 마음에 남기고 있는 것 절대 같아요.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 PNT를 고르겠습니다. 자, 최현우 전문가요? 저는 덴티움이죠. 그게 또 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계속 고르는 가운데 덴티움과 PNT 우선 최현우 전문가 살짝만 간략하게 자, 매력볼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단은 기업적인 이미지보다는 이게 임플란트에 대한 그냥 관념만 보시면 될 거예요. 관념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덴티움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이 많이 가고 있는데 네. 다양한 진짜 지금 고객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빨을 보면 일단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보면 좀 가슴 아픈데 대한민국은 보십시오. 차를 마셔서 이가 빠진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까맣다든지 이빨 상태가 좀 약간 착색된다고. 착색되고 깜짝이야. 그다음에 자동차를 마시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석회질 같은 게 많아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요. 예. 석회질. 그래서 이빨 치아 관리 것들이 상당히 못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거의 많아요. 그래서 특히 동남아라든지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 우리 기술 아까 말씀드린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스템 수료식이 있어요. 가서 실제로 동남아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네.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나가 있는 것들이 기성 포스트예요. 아니, 네. 지주대라고 불리는 기성 포스트인데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 있을 때에는 맞춤형 제작이고 해외에는 기성 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조금 다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 말은 진짜 많아요.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이쪽에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템 쪽은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알겠어요. 다음에 한번. 예, 그래서 꼭 골라볼게요. 덴티움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용호 전문가님 PNT에 대해서 매력 어필해 주세요. 최인호 전문가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우선 임플란트 쪽을 고르지 않은 이유는 네. 지금 왕이 없잖아요. 근데 그쵸. 왕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온다면 뒤집힌다. 덴티움이랑 바텍 다 주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굳이 안고 가고 싶지 않은 거고 제가 PNT를 고른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탄탄한 거래처들 네. 그 거래처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실적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상승 채널을 예쁘게 그리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예쁜 나가고 차트. 있네요. 네. 기술적인 분석으로 그리고 바이오주로 한다면 제약주로 한다면 뭐 유한양행 이런 기업이라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탄탄한 이제 사업 현금 채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박이라든지 아니면 ESS, MLCC 그런 그렇죠, ESS. 소재 전반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디스플레이 사업 분야까지 갖추고 있는 이런 PNT가 바로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기초 체력이 강한 종목이네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기초 체력 단어 좋네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팽팽하게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시청자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결승전에 누가 진출하게 될지 그쵸, 결정이 봐야죠. 됩니다. 네,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저도요. 팽팽하네, PNT. 팽팽해. 와, PNT. 두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PNT가 이겼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덴티움에 대해서 가격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자,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예. 됩니다. 네. 예.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4분기 어닝 스파이즈를 오늘 만나서 오늘 주가도 상승했고 네. 일단은 러시아에 일단은 전략 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구도 충분히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수출 제약 품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목표 주가는 95,000원. 95,000원. 10만 원 하회한 95,000원 정도 네. 잡고 드리고 싶습니다. 95,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이 메이시나 봐요. 네. 내가 오늘 후반- 내가 좀 약간 후반으로 좀 치닫아서. 편하게 좀 됐습니다. 오늘은. 네, 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종목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지금 올라간 건 PNT가 되게 했는데요. 최종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종목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네, 결승 종목들 보여주시죠. 자, SK 하이닉스가 뚫고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다가 PNT, 이건
덩치 차이 좀 나는데 그래도 쟁쟁한 그런 매력을 서로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체급 차이가 조금 있지만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걸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마지막 투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종목 꼭꼭 골라주세요. 네, SK 하이닉스 PN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최현호 전문가 SK 하이닉스 PNT 여기에서는 또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대장은 가야죠. 대장 가자? 네, 대장 가야 됩니다. 아, 대장 가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뭡니까? 아, 어렵네요, 이거. 뭐 기술 체력이 뭐 탄탄한 거 뭐 원하시면 그거 아, 하시면 그렇죠. 되고. 두 개 예. 비중 조절하면 안 됩니까?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도 변칙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SK 하이닉스입니다. 오케이. 네. 자, 하이닉스로 대동단결. 자, 그럼 두 분 다 같은 종목인데 전략이 좀 차이가 있나 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최현우 전문가한테 여쭤봤으니까 하이닉스 전략 그리고 자, 가격까지 살짝 전략이라는 해주세요. 것은 기본적인 이제 제로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 기록을 일단 나왔어요. 그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하반기, 상반기 계속 이제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대 심리도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 이게 공급에 대한 불안 상황. 왜냐하면 지금 계속 달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원화 대비 올라가고 해서 재료 같은 게 상당히 좀 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원자재 수급에 상당히 좀 차질이 많이 빚을 거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얼마죠? 목표가? 목표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자 15만 원 그냥 15만 원 잡겠습니다. 아까 15만 원? 네, 15만 원 잡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요?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아간 지금 입장이고 앞으로도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세계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이고 그 수요가 그렇죠. 증가할 겁니다. 자, 미래 산업에 있어서 산업들이 굉장히 다양화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양화해지는 그 산업마다 다른 빈메모리 반도체의 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전쟁이 이제 완화가 만약에 될 것이고 다시 산업을 재부흥시키는 곳에서 반드시 반도체라는 거는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단발성 이슈이긴 하지만 이제 일본의 기옥시아 원자재 오염 사고로 지금 낸드의 그런 가격이 인상을 할 것이다. 미래적인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그렇군요. 현재 현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 선물 가격 모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실적 부분에서도 이 SK 하이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목표가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목표가도 본의 아니게 같네요. 그렇죠. 네, 15만 원입니다. 왜냐면 15만 원. 기술적인 봤을 때 15만 원이 제일 정확한 걸 봅니다. 괜히 또 15만 맞으시니까 또 자신감 얻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오늘 것 진짜 같은데? 제가 편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더 알겠습니다. 강하게 좀 대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 잘하면 아니, 그게 되지 아니라 뭐. 반도체 진짜 중요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시 네.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즐겁게 볼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두 분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시청자께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 보여주시죠.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SK 하이닉스 역시 역시. 2배 가까이 되는 이런 차이로 SK 하이닉스가 최종 우승자가 되게 됐네요. 네. 자, 총 8개 종목 중에서 오늘의 2대 미인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네, 사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전쟁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말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탄탄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많이 그러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필요하니까요. 네, 자, 그럼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두 분에게 모두 들어봤었고, 네. 그럼 PNT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2위까지 올라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확실히 매력이 있거든요. 네. 이 PNT라는 종목은 어떤 분께서 한번 이거는 해주시겠습니다. 김영우 네. 전문가님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 말씀을 좀 예. 어차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주력 종목이었으니까요. 네. 오케이, 아쉽게 알겠습니다. 떠나보낸 아이입니다. 네. 네, 애정이 알겠습니다. 기초 가득한. 체력에 뭐 네, 단단하니까 맞습니다. 그냥 단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단단하게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단단해야 됩니다. 네. 예. 일단은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목표가는 네. 일단 55,000원을 보고 55,000원. 있는데 이것 또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할 종목이기 때문에 55,000원 이상 계속해서 그 아래에서는 매집을 지금부터 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의 소재, 그리고 장비까지 그런 2차 전지의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담당하는 그런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거래처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거래처들이 너무 탄탄해서, 뭐 네. LG전자, SK 이노베이션까지 굉장히 탄탄하고,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랑 이제 오늘 단발적인 뭐 거래를 일으키면서 주가가 올라갔듯이, 이 PNT라는 종목은 꾸준한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하면서 워낙 2차 전지 그렇죠. 대장주니까 뭐. 네,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뭐 말을 더해도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워낙 시간이 기초 부족해, 체력이,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 네, 두 종목 모두 다 좋았고요. 오늘의 우승자는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도 이 4명이 또 최고의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